네, 이어서 17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7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인 제곱 세타를 뭐로 바꿔야 돼요? 1 코사인 제곱 세타를 바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f 세타를 다시 구하게 되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배 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돼서 우리가 2하고 마이너스 2가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a 코사인 세타예요. 그죠? 자, 이 식을 우리가 하나 기억해 둘게요. 왜냐면 이따가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식은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1 a 제곱 플러스 2분의 1 a 제곱 이렇게 놓게 되면 마이너스 2를 묶어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a 제곱 플러스 2분의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를 좀 괄호를 빨간색으로 좀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건을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어떤 조건을 나누느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a)보다 코사인 세타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조건 좀 나중에 쓰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예요. 그죠? 여기가 부호가 음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작은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 봅시다. 왜냐면 우리가 이것부터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늘색으로 별표 친 이 영역을 쓸 거예요. 그때 g의 1은 누가 된대요? f a 플러스 4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a 제곱이 a 플러스 4예요. 자, 우리 이 a도 한번 약간 변형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a 제곱은 2a 플러스 8이 되고요.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이퀄 0, a 마이너스 4와 a 플러스 2가 0. 따라서 만족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2거나 4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조건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을 양면에 곱하게 되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의 범위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2a가 1보다 큰 경우입니다. 등호는 빼야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a가 1보다 커요.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에다 뭘 넣어야 될까요? 마이너스 1이 2분의 1보다 크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요. 그죠? 이때는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에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요. 맞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뭔가를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최대한 큰 값을 찾으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지 주어진 값이 그나마 제곱에 있는 이 안의 값이 뭐가 돼요? 이 안의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값이 되겠죠. 0은 될 수 없지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에 대입할 거는 우리가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게 식이 좀 간단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a 플러스 4가 돼야죠. 그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6이어서 플러스 6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런데 우리가 a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떻대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될 수 없겠죠. 맞습니까? 어차피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범위에선 이미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1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a는 2보다 어때요?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는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될까요? 1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면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을 넣어서 최대한 그 안의 값을 또 뭐 만든다? 0에 가까워지는 값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똑같이 우리 여기다가 체크합시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얼마가 돼요? a 플러스 4가 되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과 어때요? 성립하죠. 그래서 a는 6이 됩니다. 그리고 a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6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답은 4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제가 계속 얘기하죠. 주기를 볼 때는 누구 하나로만 보라. 여기 하나에다가 뭐 해줘라? 4배를 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기가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6분의 1 파이에다가 곱하기 4 하니까 3분의 2 파이가 되죠. 그럼 주기는 뭐예요? 2 파이를 뭐로 나눈 거죠? b로 나눈 것이 3분의 2 파이가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b라는 것은 3이라는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a에 해당하는 값은 뭐가 되죠? 최대값이죠. 그러므로 a는 얼마가 돼요? 2라는 것까지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평행이동을 찾아야 돼요. 평행이동. 자, 그러면 평행이동이니까 주기만큼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맞나요? 그러면 일단 주어진 문제가 이 점이잖아요. 이 점. 여기가 0,1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는요 0,2라는 점을 지나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식을 넣어볼게요. 2는 a가 2니까 2 쓰고 사인 마이너스 c를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약분되죠. 2가. 맞나요?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c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c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데 c는 마이너스 c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c가 2분의 1 파이, 2분의 5 파이, 2분의 9 파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요. 얘는 2분의 1 파이 플러스 2n 파이를 더했다라는 것이죠. 이해 갔나요?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이 표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c가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예요. 그런데 c의 범위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0에서부터 4파이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곱해 볼게요.
그 다음에 C에다 대입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2n 파이가 0과 어디 있다? 4파이에 있다. 그럼 양변에 2분의 1 파이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파이는 얼마가 되죠? 2분의 9파이가 되죠. 양변에 2n으로 나눠볼까요? 2파이로 나눠보죠. 2파이로. 그럼 일단 파이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n의 값은 어떻게 바뀌죠?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죠. 자, 여기에 만족하는 우리는 여기서 이 n이라고 썼을 때 n의 정의가 필요해요. n은 우리가 정수라고 하는 멘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정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만족하는 n의 값은 뭐가 있죠?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c가 뭐라고 그랬죠?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파이가 돼요. 또한 마이너스 c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파이가 되죠. 따라서 c의 값은 2분의 얼마가 돼요? 7파이거나 2분의 얼마가 되죠? 2분의 4에서 빼니까 2분의 3파이가 되죠. 자, 우리는 C값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하나로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으로 결과가 루트 2가 나오는 값을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 식을 한번 적어 봅시다. A 코사인 B파이 마이너스 2분의 C예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A는 얼마였죠? A는 2였어요. 2 코사인 B가 3이었으니까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C라고 놓을게요. 이 값이 루트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2로 나눴으니까 우리가 2로 나눴고요. 그러면 코사인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C가요. 2분의 루트 2예요. 근데 우리 3파이니까 S, C, 마이너스 S,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S, C 자 이렇게 가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코사인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번을 가야 돼요? 마이너스 S까지 가겠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은 이 주어진 식은 다시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분의 C가 2분의 루트 2예요. 근데 마이너스는 없앨 수 있으니까 사인 2분의 C가 얼마? 2분의 루트 2가 되는 값을 찾아준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해볼게요. 사인 4분의 7파이는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예요. 사인 4분의 3파이는 2분의 루트 2여서 우리가 원하는 C값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C값이 바로 2분의 3파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박스에다가 나머지를 계산해 볼게요. 자, 이 안에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제 C값도 구했어요. 우리가 A값도 구했어요. 그 다음에 B값도 구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대입만 하면 되죠. 2분의 3파이 곱하기 2 곱하기 3 전체를 뭐로 나눠요? 파이로 나눴으니까 파이 약분되고 2 약분되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요? 9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 19번 문제가 가장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과연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 문제는요. 사인 함수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사인 x에서 2분의 1을 뺐어요. 근데 최대값이 얼마래요? 절대값이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사인 함수를 한번 우리가 위에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네. 자, 사인 함수를 이렇게 제가 한번,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2분의 1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2분의 1에 해당하는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해 갔나요? 얘를 다시 한번 다른 색깔 펜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까지만. 왜냐면 왜 여기까지 그렸을까요? 여기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에서 얘가 빨간색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0이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절대값 올라갔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로 그려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영역을 벗어나는 이쪽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대 맥시멈이 여기까지 가는데 파이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A는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가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범위의 맥시멈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여기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요? 3개래요. 그럼 실근의 개수가 3개니까 나머지는 실근이 하나이거나 여기에서 실근이 줄어드는 형태로 가서 2개가 나와야겠죠. 맞나요? 그리고 절대가 fx에 뭐라 해서 4분의 1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자, 우리는 최대값이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요. 두 번째 식은 a에서 2파이까지예요. a에서 2파이까지 k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역시 얘도 2분의 1만큼 평이동을 시켰어요. 2분의 1만큼 평이동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최대가 2분의 1을 넘어설 수 없고요. 절대값이잖아요. 그럼 최소는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k sin 마이너스 2분의 1 함수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최대 2분의 1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의 양변에 더하게 되면요. 0에서부터 k sin x는 어디로 가요? 1, 4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어디의 범위에서요? A에서 2파이 범위에서 0에서 1이 나와야 돼요. 이해 갔습니까? 이 범위,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이런 값이 나오려면 K의 값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네. 이렇게 그려지는 값으로 갈 때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0에서 1이라고 했지 0에서 1까지 다 가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 뺐을 때 이 사이에 안에 존재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영역만을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이 영역만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니까 우리가 반반 그릴 수밖에 없겠네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a라는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파이라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함수가 이어지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이어지지 않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어요. 연속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 영역 안에서 우리가 실근도 몇 개 존재해야 돼요? 하나만 존재해야 되죠. 여기가 지금 이미 몇 개 존재하니까 2개가 존재하죠. 이렇게 하나, 여기 2개가 존재하니까 자, 이 영역에서는 몇 개 존재해야 돼요? 실근이 1개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그래프도 뭐 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이동 시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 또한 그래프를 다시 한번 X축을 그리게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얘도 그래프가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로 그려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얘도 지금 몇 개 만날까요? 2개 만나잖아요. 그쵸? 2개를 안 만나려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조건밖에 없냐면요. 여기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네.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과 만나야 돼요. 꼭지점의 좌표가. 그러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최대값이 얼마 나와야 돼요? 최대값이 2분의 1을 뺐을 때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 안 가시죠? 무슨 뜻이냐면요. 이 그래프가 대칭이 된 거예요. 대칭돼서 올라갔는데 올라간 그래프가 원래 좌표 그래프,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자, 여기는 지울게요. 하나만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가 1이고 2분의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는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요. 2분의 1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축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 되고요. 여기는 0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근데 여기 점의 좌표가 여기가 얼마요? 파이, 여기가 2파이. 그러면 절대값을 하게 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저 위에 거 여기 있는 이 그래프랑 같이 한 번에 한번 그려볼게요. 좀 눈에 띄게 이제 우리 좀 색깔 좀 바꿔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좌표면을 그려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파이고요. 여기까지가 2파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영역의 그래프는요.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얘를 우리가 fx를 뭐 했을 때? 절대값 함수로 그렸을 때요. 절대값으로 그렸을 때. 절대값이 아닐 땐 이렇게 안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우리가 해가 몇 개 만나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만나겠죠. 그러면 이 조건도 뭐예요? 우리가 만족하죠. 세 개라는 것도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도 2분의 1도 만족하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이 절대값 fx가 4분의 1의 모든 값을 구하래요. 자, 4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2분의 1이니까 여기 절반이겠죠. 맞나요? 이 절반 값, 좀 눈에 안 띄니까 눈에 띄는 색깔로 한번 다시 한번 더 바꿔서 저 위에 거랑 또 겹치네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우리가 해를 찾아야 되죠. 자, 그런데 아까는 아니고 제가 영상을 아까 찍었기 때문에 영상 찍은 거에 보면 제가 해를 구하는 거에 대한 방법이 있었어요. 대칭의 선을 긋고 양쪽 값을 더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여기에서는 0과 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파이와 2파이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얼마가 돼요? 이쪽은 2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얼마가 돼요? 파이 플러스 2파이가 되겠죠. 합이 5파이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S가 되겠죠. 그 다음 A는 얼마였죠? A는 파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A 더하기 S는 6파이니까 여기를 파이로 나눠줬잖아요. 얼마가 돼요? 6이 되겠네요. 그죠? K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K값 아까 역수치에서 반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6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예요? 20을 곱한 거죠.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110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23번 문제는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P의 길이가 뭐보다 작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4라는 원 안에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P 좌표는 우리가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얘네가. 그죠? 그래서 루트 2분의 t, 루트 2분의 t예요. 그의 t가 나올 테니까 2분의 루트 2t, 2분의 루트 2 t가 되겠죠. 그럼 A점의 좌표는요? A점의 좌표가 5,0이에요. 그러니까 5,0. 그러면은 PA 길이 한번 구해봅시다. PA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t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PA 제곱으로 쓸까요?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t의 제곱이죠. 그렇게 따지면 2분의 t 제곱 마이너스 5 루트 2t 플러스 25 플러스 2분의 t 제곱이 돼서 t 제곱 마이너스 5 루트 2t 플러스 25라고 하는 식이 나오죠. PA 길이가. 그렇다면 PA가 4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PA는 4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이 식에 쓴다면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되죠? 16이 되면 되겠죠. 제곱을 해야 되니까요. PA 제곱도 역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5 루트 2t 플러스 9는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근해 공식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t의 값은 어떻게 되죠? 2분의 5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되죠? 5의 제곱에 루트 2 제곱하면 50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9가 된 건 36이니까 우리가 5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거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럼 두근에 차잖아요. 그러면 5 루트 2 플러스 루트 14 빼기 2에서 2분의 그 다음에 5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4 2로 나눠준 값을 빼면 되겠죠. 하니까 얼마 나와요? 루트 14.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물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과 계수. 왜 이건 안 알려줬냐면요. 이렇게 풀면 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